1900년대 초에는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 큰 인기였습니다. 화이트 스타라인은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당대 가장 멋지고 호화로운 여객선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명성이 있다면 이들의 배가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시겠죠? 글쎄요. 인기라는 게 순탄한 항해를 보장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바이올렛 콘스탄스 제섭은 그 교훈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그녀는 세척의 다른 배에서 3번의 재난을 견뎌냈는데 그 배들은 모두 화이트 스타라인에 속해 있었죠. 그렇다면 이 운 좋은, 아니 어쩌면 운이 나쁜 여성은 누구였고 어쩌다 그녀가 이렇게 비슷한 재난에 계속해서 빠지게 된 걸까요? 바이올렛 제섭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일랜드 이민자 가족의 6남매 중 장녀였죠. 그녀는 겨우 16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어머니는 다시 남은 가족들과 영국으로 이주하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바이올렛은 배의 승무원으로 일하게 되고요. 불행하게도 그녀의 어머니가 몇 년 후에 병이 나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서 바이올렛이 가족을 부양하게 되었죠. 그녀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학교를 중퇴했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곧 해양 여객선 승무원으로 로얄 메일라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객선에서 일하는 것은 사실 그 또래의 여성에게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당시 승무원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21살의 바이올렛은 더 나이 들어 보이기 위해 일부러 성숙한 여성들을 위해 디자인된 유행 진한 옷들을 입었습니다. 또한 얼굴에 미세한 주름들이 드러나도록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일부러 실제보다 나이 들어 보이게 차려입고 다니는 일은 흔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토록 절실했던 일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 같네요. 몇 년 후인 1911년에 그녀는 화이트 스타라인의 RMS 올림피코에 탑승하기 시작했는데 이 올림피코는 당시 모든 여객선 중 가장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섭이 첫 선박 사고를 겪었죠. 이들이 항구를 떠나던 중 영국 군함 한 척이 실수로 올림피코에 부딪혀 선체에 거대한 구멍이 2개나 생겼습니다. 다행히 배가 아주 멀리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에서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 배는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바다의 타이탄이라고 불렸고 결코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알려졌죠. 맞아요.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바이올렛 제섭은 올림픽호에서 정말 즐겁게 일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녀에게 장안의 화제인 그 자매선을 지원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들 그 배가 일하기에 가장 멋진 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결국 동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타이타닉호에 탑승하게 된 그녀는 개선된 직원 숙소도 마음에 들었고 친구들과도 여전히 함께 일하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배는 올림픽호만큼 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아이러니로 확실히 그 별명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가라앉지 않는 위대한 타이타닉호는 첫 항해 중 1912년 4월 14일 빙산과 충돌한 후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제섭은 숙소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연락을 받아 갑판 위로 올라가 여성과 아이들을 구명보트로 안내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보트들 중 하나에 올라탔고 돌볼 아기를 건네받았습니다. 북대서양 공기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그들은 8시간 동안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카파티아호가 결국 그들을 구조하러 왔죠. 제섭의 기억으로는 모두가 무사히 승선하자 한 여자가 달려와 아기를 품에서 끌어내어 아무 말 없이 달아났다고 합니다. 네, 그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한 여자가 그 아기의 엄마일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요약하자면 그녀는 이미 연속적으로 일어난 2번의 선박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한 번은 1911년, 그리고 다른 한 번은 1년 후인 1912년의 사고였죠. 시간을 좀 빠르게 넘겨볼까요? 1916년에 제섭은 영국 적십자사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타이타닉호의 또 다른 자매선이자 화이트 스타라인 소속인 HMHS 브리타닉호에 올라탔습니다.
이 배의 설계자들은 이전에 2번의 화이트 스타 라인 재앙의 실수로부터 배운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배를 세 척 중 제일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경사항 중 하나는 훨씬 더 많은 구명 보트를 탑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배는 승객 3,600명을 충분히 태울 수 있는 구명 보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승객 수보다 훨씬 많은 것이었어요. 비극적으로 보트가 부족했던 타이타닉호에서 알 수 있듯 부조이는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지요. 어쨌든 브리타닉호는 부상당한 군인들의 귀환을 돕기 위한 병원선으로 개조됐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잔인한 장난 때문에 제섭은 3번째 선박 사고를 당합니다. 3번의 사고가 5년 안에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잘못된 설계나 잘못된 계획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발로 인해 에게해에 가라앉게 된 것이었죠. 그들이 수중 광산과 부딪혔거나 어뢰를 맞은 것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브리타닉호를 침몰시킨 폭발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의 대부분은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제섭이 운 좋은 사람들 중 하나이긴 했지만 침몰하는 배의 힘 때문에 빨려 들어가는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꽤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두통을 겪은 후에 그녀는 마침내 의사를 찾았고 자신의 두개골이 골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성이 불운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녀가 불운한 시기를 이겨낸 것이 행운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둘 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가 단지 회복력이 강한 생존자였을지도 모르죠. 어릴 적부터 제섭은 특이한 상황들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녀가 어린 소녀였을 때 정말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요. 의사들은 그녀가 몇 달 정도밖에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살아남았죠. 결국에는 동생들보다도 더 오래 살았답니다. 아마도 그녀의 힘든 초년은 그녀가 나중에 겪어야 했던 다른 힘든 경험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을 주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린 그저 추측할 뿐이지만요. 제섭은 다른 면에서도 독특했습니다. 그녀가 36살이 되었을 때 마침내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46세의 존 제임스 루이스는 기록에 따르면 선박 관리인으로 추정됩니다. 결혼식은 1923년 10월 29일이었어요. 월요일이었죠. 런던의 가을에 열린 것이었다면 그 결혼식은 아마 회색빛이었을 거예요. 혹시 미신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들의 결혼 생활이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으셔도 별로 놀라지 않으실 수도 있겠네요. 제섭은 아이를 가진 적이 없었는데 그것은 아이 없는 생활 방식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에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제섭은 그녀의 일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그녀의 생계를 책임져준 그 일을 정말 사랑했나 봅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40년 넘게 선박 승무원으로 일했거든요. 배를 타고 일하며 전 세계를 2번이나 돌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도 브리타닉호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바다에서 사고를 겪지 않았습니다. 3번이면 충분했을 거예요. 그녀의 별명대로 부른다면 가라앉지 않는 여자는 결국 40년 동안의 일과 모험을 하며 모은 물건들로 장식한 영국 시골의 작고 귀여운 별장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바이올렛은 이사간 하루를 회상하게 됐습니다. 누가 갑자기 전화해서는 자신이 수년 전에 타이타닉호에서 그녀가 구해준 어린 아기라고 주장하는 바람에요.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전화를 건 사람은 어떤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장난 전화였다고 생각하지만 제섭은 자신이 오래전에 구해준 아기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고 맹세했습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1971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바이올렛 제섭. 저는 그녀가 세상에 알려야 할 놀라운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들려줬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 놀라운 여성과 앉아서 수다를 떨었다면 얼마나 멋졌을까요? 여러분은 특별한 삶을 살게 된 평범한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잠깐 아직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